계속 하고 있어요.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유형 3개, 하나는 그냥 하는 거고요. 유형 2개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냥 1388번부터 보죠.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했을 때 1,1에서 1,f1, 1,2죠. 여기에서의 접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이거 공식 있죠, 그쵸? 근데 공식 쓰려면 교점을 찾아야 돼요. 근데 내가 말했지, 교점을 찾는 방법으로 뭘 쓰자? 근거계수의 관계를 쓰자. 세근의 합이 얼마니까? 세근의 합이 이 식을 보면은 0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여기 누군지 모르니까 뭐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가 0이다. 알파는 마이너스 2죠. 둘러싸인 넓이는 12분의 1 곱하기 3의 4제곱. 맞아요. 그래서 4분의 27이 됩니다. 공식 계속 말해요. 외워요. 쓸 수 없는 상황만 쓰겠습니다. 1391번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좀 새로운 개념인데 이차함수 바깥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대요. 이차함수 바깥에 접선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죠. 맞아요? 이때 되게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정확하게 2대 1이 된대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접하는 직선, 여기에서 접하는 직선을 빼면은 이게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는 뭐 설명 안 적어도 됩니다만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세로선을 그리면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식이 다르죠. 어떤 2차 함수에서 접선 뺀 거고 2차 함수에서 접선 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알파를 베타라고 하면은 여기 얘에서 얘를 뺀 거는 얘 빼기 얘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반드시 x-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최고차항계수 모른다고 할 때. 그쵸? 맞아요. 얘에서 얘 빼면은 접하니까 이거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a의 x-베타의 제곱이죠. 맞아요? 내가 얘를 그냥 적당히 c라고 할 때 그럼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는 사실은 뭐냐면 알파부터 0까지 ax, 알파부터 c까지 ax-알파의 제곱 dx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것은 인테그랄 c부터 베타까지 a의 x-베타의 제곱을 적분하는 거를 더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직선상의 알파와 c와 베타를 기준으로 여기에 접하는 2차 함수와 여기에 접하는 2차 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넓이에요. 이렇게 돼요. 맞죠? 왜냐면 지금 2차 함수 a의 x-알파의 제곱이니까 접하는 애고 a의 x-베타의 제곱이니까 절파는 애인데 그 당연히 가운데서 만나요. c는 무조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안 그런 경우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얘랑 최고차항 계수 같기 때문에 0에서 출발했으면 똑같은 높이에 위치하려면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정 가운데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하게도 여기랑 여기의 넓이는 당연하게도 같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자, y는 예를 들어서 ax제곱이라는 애가 있다고 하죠. 얘를 0부터 알파까지 적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ax제곱 dx라서 3분의 a의 알파 세제곱이 되거든? 근데 이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알파, 알파 제곱을 기준으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알파 세제곱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의 비율 관계가 2대 1이라는 비율. 왜냐면 3분의 a 알파 세제곱이고 전체가 알파 세제곱이기 때문에 a 알파 세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3분의 a 알파 2a 알파 세제곱이 돼서 2대 1 비율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네모칸을 그린다고 하면 여기도 2대 1, 여기도 2대 1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넓이가 뭐야? 얘입니다. 여기 넓이가 얘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2대 1이고요. 얘랑 얘도 2대 1이라서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2대 1이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가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넓이 공식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저거 2대 1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얘를 뺀 게 당연하게도 접점의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도 못 받아들이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성적을
네, 그러니까 덜 올라가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등급 상승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알았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걸 이해 못하면 등급을 못 맞는다가 아니라 저걸 이해 못할 수준이면 등급을 못 맞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등급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정도는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약간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굳이 이런 건데. 뭔 비유라면 좋을까? 굳이 뭐 좀 이상한 비유네, 이것도 또. 예를 들어 내가 오락실 앞에 여기 앞에 보면은 펀치 기계 있어요. 맞죠? 지나가다 보면은 저기 술집 옆에 펀치 기계 있거든. 펀치 기계를 쳐서 내가 뭐 몇 점을 넘기고 싶어.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막 고민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8 곱하기 100개 정도, 아니 8 곱하기 50개 정도 하면 이거 한 800 넘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거야. 관련이 있나요? 관련은 없어요. 실제로 8 곱하기는 얘랑 엄청 관련이 있진 않아. 근데 8 곱하기 50개도 못하는 그 40개도 못하는 팔 힘으로는 이거 900점을 넘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치가 돼야 성적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넘기고 싶으면 8 곱하기를 그 정도 하면서 근력을 키워야겠죠? 그것처럼 생각의 힘을 좀 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하는 걸 멈추고 있는데 어떻게 성적이 오르겠어? 그치?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결국 공부는 누가 더 많이 생각했고, 생각하고, 기억하냐 싸움이기 때문에, 알았죠? 수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물론 여기 교재에서처럼 이거를 조금 더 단순하게 외우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범용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가 1대2 이런 요거는 이게 2대1 이런 거는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굳이라고 생각은 해요. 1391번 한번 볼게요. 여기 2대1이다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근데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넓이 공식 쓸 수 있죠.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그쵸? 자, 1391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데에서 0,3이랑 4,3으로 둘러싸인 여기 넓이를 구해달래요. 맞죠? 아까 뭐라 했어요? 2대1이라 했죠. 여기 넓이가 얼마예요? 6분의 1 곱하기 4의 세제곱. 그러니까 여기의 넓이는 얼마예요? 6분의 1 곱하기 4의 세제곱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6. (1393번) 정삼각형이 있고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서 저 직선에 접하는 2차 함수를 그렸답니다. 여기에서 이 직선에 접하는 2차 함수를 그렸대요. 여기에서 이 직선에 두 개의 직선을 접하는 2차 함수를 그렸답니다. 2차 함수 그린 건 아닌데 맞지? 자, 그랬을 때 여기 넓이를 구해달래요. 실제로 얘는 뭐 2차 함수 모양은 아니지만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여기랑 넓이가 똑같을 거라고 예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의 의도는 이겁니다. 요 삼각형이 요 그림이랑 똑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이 그림이랑 저거랑 똑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하는 거 보여주죠. 한 면의 길이가 6이라 했기 때문에 얘를 0,0으로 잡으면 정삼각형 2대 1대 루트 3에 의해서 여기 길이가 3이라는 건 여기가 3,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3, 루트 3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노란색 2차 함수는
노란색 2차 함수는 3,루트3과 0,0을 지나내니까 y는 구분의 루트 3? 뭐야, 이거 y는 두 번 썼네. x제곱 이렇게 써집니다. 아니죠. 미안해요. 얘 0,0을 지나는 건 아니구나. y는 아니다. 얘를 0,0으로 하는 것보다 얘가 낫겠다. 이게 낫겠네요. 여기가 3,0으로 보고 여기를 마이너스 3,0으로 봐서 y는 여기 뭐야? ax 마이너스 3x 플러스 3으로 쓰겠습니다. 여기가 0,0인 거죠. 여기 3,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미분에서 3 대입하면 6a x 마이너스 3 이게 되는데, 왜냐면 3,0 지나고 기울기 미분에서 3 대입하면 6a니까 이때 얘가 명확해요. 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a라는 값이 사실은 6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y는 6루트 3분의 1 x-3 x 플러스 3과 y는 루트 3분의 1 x-3을 뺀 거. 미안합니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6루트 3분의 1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에서 루트 3분의 1의 x 마이너스 3을 뺀 걸 정적분한 게 사실 몇 개 있는 거예요? 여기 정적분 여기 한 거죠?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는 거죠. 곱하기 6 해달라.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해달라는 거다.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줄 이유는 없다. 그쵸? 여태까지 했던 거를 착안하면은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에 착안하면 여기 넓이랑 여기가 2대 1이라 했잖아요. 여기 넓이만 구하면 돼요. 근데 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울기는 찾아야 됩니다. 그 최고차항 계수는 찾아야 돼요. 그죠?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찾았네? 그럼 끝났죠. 그럼 끝났습니다. 6분의 6루트 3분의 1 곱하기 6의 세제곱. 네, 절반이, 왜냐면 이거는 여기 부분 넓이잖아요. 그거의 절반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다. 이렇게 합니다. 얘 하나 지우고요. 2개 지우고요. 지우면 3. 3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최고차항 계수 정도는 찾아줘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기울기로 찾습니다. 기울기로 찾는 거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더 단순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를 찾지 않는 방법. 뭐예요? 너무 당연하죠. 아까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2대 1이고, 여기도 2대 1이고, 여기도 2대 1이죠. 그럼 여기 있는 놈은 이 정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이겠죠. 정삼각형 넓이 알잖아. 4분의 루트 3, 한 변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그런데 딱 3루트 3 나오죠. 얘로 풀라는 겁니다. 원래. 공식대로 풀어도 되고요. 하나하나 직접 해도 되고요. 거기서 착안해서 2대1 해도 되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구하려는 부분이 결국은 2대1, 2대1, 2대1의 묶음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3분의 1이다 라는 측면에서 정삼각형 넓이에서 3분의 1 곱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새로운 맙소사. 새로운 개념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와의 관계예요. 역함수와의 관계.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역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역함수. 역함수가 뭐야? 역함수가 뭐야? x랑 y 자리 바꾸네죠? x랑 y 자리 바꾸는 애가 역함수예요. 그쵸?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그래서 누구야? 로그함수잖아. 그치? 맞아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죠. x랑 y 자리 바꾸는 건데 x랑 y 자리 바꾼다는 개념을 우리가 대칭으로 보면 뭐예요? y는 x 대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함수가 y는 fx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즉 1대1 대응일 때 이런 식으로 fx가 있다면 얘의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f 인버스 x가 그려지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 둘은 당연하게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살짝 눌러놓을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A부터 여기가 A, B라고 하고 여기를 C, D라고 할 때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답니다. 뭐예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 인버스 X dx죠. 자, 문제는 뭐냐면 3차 함수의 역함수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나요? 배운 적이 없죠. 적분할 수 있나요? 뭔 말이냐면 y는 x 세제곱의 역함수 어떻게 구해? x는 y 세제곱이에요. 그쵸? x는 y 세제곱이죠. 그럼 y는 얼마예요? 세제곱분의 x입니다. 야, 얘 이거 적분할 수 있어? 적분을 못해. 근데 역함수에 너 정적분을 어떻게 해?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지금 실제로 구하라고 나옵니다. 이걸 구하라고 해. 근데 쟤는 못 구한다. 항상 말하지만 내가 못 구하는 것을 문제에서 제시하면 내가 구하는 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는 건 뭔데? A, B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여기가 B, A가 되고요. C, D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D, C가 됩니다. 그때 요 넓이랑 똑같은 애가 뭐냐면 얘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그쵸? 똑같이 생겼어요. 즉 내가 원하는 저 F 인버스 X를 A부터 C까지 적분한 건 Y축과 FX가 이루는 영역의 넓이가 역함수의 정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X축과 정적분하는 건 원래 함수를 Y축과 정적분하는 거죠. 근데 저거 Y축과 정적분하는 거 할 수 있어?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뭐 하는 거야? 얘를 빼는 방법을 씁니다. 직사각형에서 쟤네를 빼는 방법으로 써요. 이게 첫 번째 역함수에 대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 역함수의 정적분이 아니라 때때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fx와 f 인버스 x가 이렇게 교점이 있는 순간이 있어요. 이 교점은 사실 어디에 위치해요? y는 x 위에 있죠. 이때 문제에서 말합니다. 뭐 인테그랄 저기 교점 알파부터 베타까지 f 인버스 x에서 fx, 그러니까 즉 여기 넓이를 구해달라고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랍니다. 당연히 역함수는 우리가 정적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저걸 뺀 것도 정적분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넓이를 구하냐? 간단하다는 거죠. 뭐 내가 아는 거의 넓이만 구해서 뭐하자? 다른 애를 구하자. 즉 여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알파부터 베타까지 x에서 fx 뺀 걸 정적분하는 건 가능하거든. 그런데 여기랑 여기랑 뭐야? 대칭이잖아. 즉 몇 배야? 2배야. 곱하기 2를 하면 얘랑 얘가 뭐한다? 똑같다. 이게 역함수의 정적분입니다. 눈 뜨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139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둘러싼 부분의 너비를 구하라고 했냐? 아니면 쟤를 즉 x축과 그 x축과에 대한 걸 정적분하라고 했냐? 봐주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ax제곱 더하기 b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의 역함수가 있어요. 그때 y는 x와 둘러싸인 부분에 있는데 여기 교점이 1과 2랍니다. 문제에서 a 빼기 b 해달라 했거든?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빼달래요. 여기 넓이를 빼달라. 넓이를 빼달라? 자, 우리가 넓이의 차에서 꽤 많은 부분이 뭐냐면 넓이의 차에서 꽤 많은 부분이 정적분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정적분은 부호 달린 넓이죠. 그렇기 때문에 넓이를 빼라는 거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넓이를 계산하라는 건데 그냥 한쪽이 아래에 있도록 정적분을 하면 그냥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얘에서 저 X, 얘가 Y는 X죠. 얘를 뺀 거를 정적분하면 될 거라는 거야. 근데 A랑 B를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A랑 B를 먼저 구합시다. 자, 여기 교점 1,1이고 2,2죠? 맞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고요. 4A 더하기 B는 2예요. A는 3분의 1이고요. B는 3분의 2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인테그랄 3분의 1x제곱 더하기 3분의 2에서 x를 뺀 걸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에 2배를 해주면 그게 a 빼기 b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적분하면은 9분의 얼마죠? 2 곱하기 9분의 8 더하기 3분의 4 빼기 2가 되는 건데, 그러면 9분의 얼마지? 9분의 12, 9분의 20, 9분의 2, 9분의 4가 됩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요게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이 아이디어는 수능에도 나왔던 거고 이번 6월에도 나왔어요. 고3 모의고사에서. 9월이었나?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한번 봐달라는 거죠. 1406번. 공간 되려나? x제곱 더하기 x라는 애가 있는데 0 이상인 부분만 본대요. 이렇게 있는 거죠.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만 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얘를 a부터 a 플러스 1까지 적분해 달라는 건데, 역함수를 fa부터 fa 플러스 1까지 적분해 달라 했죠. 뭔 말이에요? fa가 어디냐면 여기가 fa거든? 여기부터 fa 플러스 1까지 정적분해 달라. 그럼 여기가 바로 인테그랄 g고요. 오케이? 얘가 인테그랄 g고 얘가 인테그랄 f인 거야. 그치? 맞아요. 근데 내가 이 둘을 더해달래. 이 둘을 더해달라는 건 뭔 말이야? 여기에서 얘만 빼버리면 되죠. 그럼 이 둘 더한 거잖아. 그치? 얘는 얼마예요? a, a 플러스 1, a 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2고요. 얘는 뭐예요? a 제곱 더하기 a잖아. 그쵸? 그럼 여기 넓이 전체에서, 즉 a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2에서 여기 넓이 얼마예요? a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a니까 a 제곱에 a 플러스 1을 빼는 거죠. a 플러스 1로 묶으면 3a 플러스 2가 되는데 얘가 얼마래? 문제에서 24래.
A 얼마면 될 것 같아요? 2면은 3, 8, 24 되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적분의 활용 첫 번째 파트 넓이였어요. 두 번째 파트 속도와 거리로 넘어갑시다. 244번. 244쪽. 244쪽 한번 보죠.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속도가 된다 했어요. 그쵸?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가속도가 된다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당연히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야 돼요?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위치가 안 됩니다. 속도를 적분하면 그러니까 위치가 있잖아. 걔를 미분하면 뭐가 사라지냐? 위치의 상수항이 지워져요. 미분하면서 위치의 상수항이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처음 위치가 소실돼요. 그래서 적분을 하면은 처음 위치가 없는 위치의 변화량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런 거죠. 다인아, 졸고 있네. 너 가서 편의점 가서 음료수 좀 사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인이가 1초에 1m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0초 동안 몇 미터 움직여? 1초에 1m 움직인대. 그럼 10초 동안 몇 미터 움직여? 1초에 1m 움직이는데 10초 동안 몇 미터 움직여? 1초에 1m 움직인대. 야, 1초에 1m 움직인대. 그럼 10초에 몇 미터 움직여? 10m 움직이잖아. 그치? 다인이한테 전화를 했어. 다인아, 너 지금 어디야? 편의점이야. 그래서 내가 다 10초 뒤에 전화 걸었어. 다인아, 너 어디야? 했더니 아직 편의점이래. 말을 예시를 좀 잘못 들었네. 다시. 다인이한테 편의점 갔다 오라고 시키고서는 다인이가 이제 갔다 오는 길이겠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선생님 저 1초에 1m씩 가고 있어요. 금방 가요. 했더니 10초 뒤에 전화를 걸었더니 10m 움직였습니다. 라고 했어. 근데 10m 움직여서 어디야? 10초 전보다 10m 움직였겠지. 그래서 어디냐고. 몰라요. 왜냐면 이때의 처음 위치를 알려줘야지 어디에서부터 10m 움직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즉 속도를 쌓아봤자 속도를 쌓아서 만든 거리는 실제로 위치 변화만 알려주지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속도의 정적분은 위치 변화량이고요. 우리가 위치를 엄밀하게 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처음 위치를 알려줘야 됩니다. 처음 위치를 알려주고 거기에다가 정적분을 해야지만 그게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상황에서 내가 다인이한테 물어봐서 선생님 너 그걸 10m 움직여서 어딘데? 라고 했더니 다인이가 대뜸 그런 거야. 사실 아직 제자리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10초 동안 10m 움직였다며. 근데 어떻게 제자리일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10m 움직였는데 제자리일 수가 있어? 있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속도를 정적분했을 때는 뭐가 있냐면 상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했을 때 의미를 새롭게 가져요. 우리가 원래 절대값의 적분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함수선 넓이라 했죠. 그쵸? 그럼 속도에서 절대값을 적분한 값, 즉 속력을 적분한 값은 뭐라고 하냐? 움직인 거리라고 말합니다. 움직인 거리라고 말해요. 그치요?
자, 다시 속도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속도를 그냥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만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처음 위치를 더해야 위치가 나오고요. 적분상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적분상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넓이는 뭐다? 움직임 거리를 이야기한다. 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넓이랑 유사한 개념은 뭐예요? 거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여기에서 1초 뒤에 여기 있고, 2초 뒤에 여기 있고, 3초 뒤에 여기 있고, 4초 뒤에 여기 있어요. 그럼 난 4걸음 움직였지, 4초 동안, 맞지? 근데 실제로 움직인 건 처음 위치에서 얼마큼 달라졌어요? 2번 움직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 지금 위치가 어디야? 처음 위치에서 2걸음 움직인 거잖아. 그래서 처음 위치를 말해야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를 말할 수 있다고. 지금 빠져있는 친구한테, 왜 선생님 어디 있는데? 했더니, 아니, 처음 위치에서 2걸음 움직였다니까. 처음 위치가 어디냐니까 라는 걸 말해야지 걔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방향을 무시하고 다 따져야지 거리가 되고요. 위치 변화량은 방향을 다 고려해서 상쇄를 시킨 다음에 더한 게 위치 변화량이 된다는 거예요. 상쇄가 된다는 거죠. 상쇄가. 맞죠? 왼쪽 한 걸음, 오른쪽 한 걸음 가면은 제자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정확한 위치를 말하려면 반드시 뭐다? 처음 위치를 말해줘야 된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죠. 이거 보면서 풀고 마무리 짓죠. 유형 7개밖에 없어서 금방 끝날 겁니다. 오늘은 그것까지 하면 숙제가 너무 적죠. 빠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까지만. 숙제도 다 안 해온 사람도 많으니까 거기까지만. 그럼 숙제를 다 채울 수 있겠죠, 이번에? 그런가요? 야, 왜 대답이 없으니? 1434번부터 봅시다. 딱 하고 끝내줘. 가끔 거리 안 나온다고 하는 학교도 있는데, 진도 안 나온, 진도 나온 학교, 시험 진도, 시험범위 나온 학교 없어요? 너희는 진도 어디 나가고 있어? 속도 가속도? 도함수부터? 미분 계수부터? 미분법이 다 들어간다고? 왜? 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니까 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거의 다 스며들어 있어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야, 정적분이면 시험 날짜 나오면 알려줘요. 그 있잖아, 과목 날짜. 알았죠? 과목 날짜 나오면 알려줘요. 다 시험 이제 둘째 주, 셋째 주에 보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다 고만고만한 때 보긴 하는데 일단 알려주길 바랍니다. 선 344번부터 볼게요. 그림이 1, 2, 3, 4, 5를 기준으로 4a와 마이너스 a가 있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때 3에서의 위치가 7일 때 5에서의 위치를 구해달래요. 원점을 출발해서 3에서의 위치가 7이래요. 3초 후에.
여기서 2초가 더 지난 다음에 얼마냐라는 물음이죠. 자,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정적분을 해야 돼요. 정적분은 부호 달린 넓이라 했죠. 그래서 넓이를 따질 겁니다. 여기 넓이가 얼마예요? 4a. 3초까지를 했으니까 여기 2분의 a, 2분의 a. 그래서 여기는 2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초까지면 얼마예요? 이게 2분의 7a거든? 0 더하기 맞지? 0 더하기 2분의 7a가 7인 거죠. 그래서 a는 2. 그럼 2초 후에는 어떻게 돼요? 2초 동안 얼만큼 더해요? 2분의 3a를 더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얼마? 10이 되겠죠. 화살표예요, 화살표. 7에서 2분의 3a 더한 거니까 10. 정적분은 부호 달린 넓이라 했고요. 저거 19하고 있으면 뻘짓이라는 건 느끼고 있겠죠. 그쵸? 이쯤 되면 19할 생각하지 마요. 그러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넓이로 정적분을 대신해 달라는 겁니다. 1444번. 이거 시험 문제 좀 잘 나옵니다. 1444번 되게 잘 나와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학교 불문하고 나옵니다. 이건 작년에도 한 2군데에선가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하나가 영서고였던 것 같고, 하나가 어디지? 효자였나? 상황을 볼게요. 이제 고속열차가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지하철 같은 거 보면 맨 처음에 속도를 붙이죠. 계속 붙여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정속 운행을 하죠. 그래요? 지하철 타본 적 없나요? 대답이 없어. 자, 그래서 뭐 한다는 거야? 얘가 출발해서 얼마 동안? 3km 움직이는 동안에는 속도가 올라가. 근데 딱 3km가 지난 시점부터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속도를 유지한대요. 속도가 증가하다가 유지된다는 거죠. 속도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언제까지? 3km가 될 때까지. 즉, 여기 넓이가 얼마가 될 때까지야? 여기 넓이가 3이 될 때까지예요. 여기 식은 이렇습니다. 4분의 3 t세제곱 더하기 2분의 1t. 자, 그래서 여기가 3이라는 게 뭔 말이냐?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4분의 3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t dt가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걸 찾아달라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6분의 3 t 4제곱 더하기 4분의 1 t 제곱. 이게 돼서 얘가 제곱이 돼. 미안합니다.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t 세제곱이네요. 미안합니다. 네, 이거 찻소리 잘못 봤어. 얘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얼마면 딱일 것 같아요? 2네. 오케이. 여기가 2초까지인 거예요. 2분인가? 네, 2분까지입니다. 자, 근데 그때에 그럼 지금 여기를 마저 구해야 되잖아. 맞지? 이 속도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2일 때 여기다 2 대입했으면 이거 제곱이죠. 2 대입하면 얼마야? 4가 됩니다. 즉 0부터 속도가 대콩대콩 이렇게 갈 때까지 올라가다가 딱 4가 되는 순간 동시에 속도는 4가 되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3이 채워지며 그 4라는 속도를 유지한다는 상황이에요. 네, 몇 분 동안 달린 거리래요? 5분 동안 달린 거리래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3, 4, 12km 달렸죠. 둘 더하면 15km 달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450번) 원점 O를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와 Q의 속도가 다음과 같을 때 그 중점 M이래요. 그러면은 VP가
VQ가 그럼 VM은 둘 다 하고 나중에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t제곱 마이너스 4t가 돼요. 이게 VMT인데 이 VMT라는 애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답니다. 원점으로 되돌았다는 건 뭔 말이야? 얘를 0부터 t까지 적분했더니 뭐가 됐다는 거죠? 0이 됐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되돌아왔다는 건 그냥 사실 제자리가 됐다는 거잖아. 정적분한 게 0이다. 얘가 0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t가 4라는 거죠. 자, 근데 움직인 거리랍니다.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절대값의 정적분이죠. 맞아요? 절대값의 정적분이죠? 근데 얘 상황이 뭐냐면 사실 그래프를 그리면 0과 얼마를 기준으로? 이게 아까 그 문제예요. 정적분을 했을 때 이차함수 0 된다는 거 여기랑 여기 넓이 같다는 거거든? 그럼 2대 1이죠. 그래서 여기 3분의 8입니다. 그래서 여기 넓이는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넓이를 구해달라는 건데 여기 넓이는 둘이 넓이가 같으니까 얘의 2배죠.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3 3분의 8의 세제곱이 됩니다. 약분하고 9분의 왜 약간 다르게 나오지? 그럼 m이 원점으로 돌아갈 때까지 m이 움직인 거리 지금 여기랑 여기 더해달라는 거고 자 그럼 3분의 12 2대 1 3분의 3 2분의 3을 묶으면 어떻게 되냐 t제곱 2분의 3t에 t 마이너스 3분의 8 이거잖아 3분의 8 맞는데? 분의 8 여기 넓이 6분의 1 안 곱했네요 6분의 최고차항 개수죠 네. 그래서 27분의 512 이렇게 됩니다 넓이 공식을 잘못 쓰고 있었네요 6분의 최고차항 개수 A 6분의 A 곱하기 여기에 세제곱 곱하기 이게 2개 있죠 곱하기 2 한 거예요. 27분의 512. 이렇게 됩니다. 1456번. (30-10t라는) 애가 있대요. 30-10t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3. 그래서 얘가 요 지점이 뭐니? 이 지점이 어딜까? 꼭대기예요. 맞아요? 꼭대기라고. 속도가 내가 여기서 쐈잖아. 퓨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퓨 하고 속도가 줄다가 멈췄다는 건 여기가 꼭대기 찍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내려오는 중인 거예요. 여기는 내려오는 중인 거예요. 내려오는 중. 그래서 땅바닥이 떨어졌대. 그럼 올라간 만큼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이거 넓이만 구해서 2배 해주면 되잖아. 그쵸? 맞아요? 그래서 여기 넓이 얼마예요? 45죠? 그래서 2배 하면 90m.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넓이에 2배 해주면 되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속도 그래프를 정적분하는 거고
그 속도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을 도모해야 돼요. 이해하는 걸 도모해야 된다. 생각하는 걸 멈추지 말자. 전망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출발해서 2초까지는 올라가고 가속도가 2라는 게 뭔 말이죠? 속도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가속도가 2라는 게 뭔 말이에요?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야?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뭐야? 야, 속도 배우고 있다며.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기죠. 그래서 가속도가 3이라는 건 기울기 3 이내가 있다는 거예요. 2초까지 움직인다 했으니까 2,6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그 속도로는 등속도가 유지된다 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10초까지. 그리고 10초부터는 어떻게? 마이너스 2의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t 더하기 26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자, 움직인 거리는 뭐라 그랬어요? 넓이라 그랬죠.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 넓이를 식으로 적분할 거니? 노노, 사다리꼴 넓이죠.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21, 3, 63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고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정적분해주면 된다. 1465번.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하고 쉴 테니까 좀만 버텨봅시다, 친구들. VT는 A-10t예요. t가 0과 5 사이라고 되어 있을 때 끼익 하다가 딱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제동거리입니다. 끼익 한 멈춘 그게 제동거리예요. 오케이. 근데 제동거리가 A-10t래요. 그러니까 A에서부터 뭐야? 쭉 내려오는 거죠. 언제까지? 10분의 A까지. 맞아. 근데 여기 넓이가 125래. 이게 제동거리잖아. 그치? 넓이가 125래요. 넓이 어떻게 구해? 20분의 A제곱이 125인 거잖아? 그럼 A제곱이 얼마야? 2500이죠. 그래서 A 얼마예요? 50이에요. 그러니까 넓이가 이동거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질문 있어요? 속도가 0이라는 게 속도가 0인 게 정지예요. 그쵸? 정지했다는 건 속도가 0이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1477번 보겠습니다. 라스트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가 어중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일단 A, B, C, D 이따위로 해놨으니까 나누어 보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0부터 A까지 절대값 VT, DT가 A부터 D까지 절대값 VT, DT를 했어요. 절대값의 정적분은 넓이죠. 그래서 A가 B 더하기 C 더하기 D랍니다. 그렇대요. 원점을 지난다라는 말은 정적분한 게 0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정적분은 부호 달린 넓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잖아. 그치? 여기 마이너스니까 정적분하면 0돼? 라는 질문이고, 정적분 0 되려면 A 빼기 B 빼기 C 빼기 D 해야지 0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플러스 D거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라서 0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나지 않습니다. 니은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VT DT랑 C부터 D까지 VT DT가 같냐는 질문인데 0부터 C까지는 A 빼기 B 빼기 C고요. C부터 D까지는 D죠. 이 둘이 같네요. 같죠? 여기 A는 B 더하기 C 더하기 D니까 이거 두 개 이해한 거잖아.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VT DT가 인테그랄 B부터 D까지 절대값 VT DT냐고 물어봤어요. 얘는 A 빼기 B고요. 얘는 C 더하기 D죠. 둘이 같아요? 같죠? 이거 B만 이해하는 거잖아요. 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아, 너무 간단하죠? So easy, 그쵸? 오늘 여기까지. 숙제는 유형이 11개밖에 없어서